발달장애인 균돈의 가족은 원전이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1.8배 높다는 서울대 역학조사를 인용하며 균돈의 소송으로 불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수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무려 8년을 끌어온 균돈의 소송이 마침내 대법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에서요. 아마 이 문제는 우리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소송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균도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균돈의 가족이 이제 고리 원전을 운영하는 이제 한수원을 상대로 낸 네. 소송인데요. 사실 사고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 일상적으로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이제 밝히게 되는 네. 일상적인 방사능의 피해를 밝히게 되는 소송이라서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소송. 그렇습니다. 고리 원전 근처에 살던 균도 씨의 부모 두 분이 모두 암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원전 때문이다. 그 인과관계를 밝혀달라. 이 소송이었죠. 네, 그렇죠. 20년 넘게 이제 고리 원전 인근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네. 이제 균도 아버지는 대장암, 그리고 균도 어머니는 또 갑상선암, 네. 그리고 이제 균도는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 불행이 가족의 불행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거라는 생각에서 균도의 가족은 이제 한수원의 배상의 책임을 묻는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균도 씨의 가족은 2012년도에 이제 균도 씨의 부모님의 암과 네. 균도 씨의 그 자폐증이 원전에 책임이 있다면 원전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한수원을 상대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높다는 이유로 그 네. 조사를 인용을 했고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다만 이제 아버지의 대장암과 균도의 자폐증에는 인과관계 없다고 기각을 했고 어머니의 갑상선암만 일단 먼저 배상을 하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균돈의 집이 고리 원전 반경 30km 안에 있었다는 일단은 얘기는 맞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심 소송에서는 이제 균돈의 네. 가족이 이제 네. 7.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자료가 제시가 됐었었는데요. 네. 30km보다 훨씬 안쪽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2심에서는 재판부의 지시로 이제 거리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결과가 3.7km로 다시 나온 겁니다. 또 거기서 또 절반이 줄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수원은 그동안 갑상선 발병이 상관이 있는 거리를 5km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균돈의 가족은 그 안쪽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한수원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일종의 균도네 가족들이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과가 전혀 아니게 나타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 이제 8월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지금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암 발병과 고리 원전 방사능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1심에서 항소심에 1,500만 원을 배상하려고 했던 그 판결을 취소하고 또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균도네가 일부 승소를 했고 예.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완전 패소를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송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네. 지난주에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가져와 봤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이 명백함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래서 즉 심리 불속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심리 불속행,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을 하면은 항소를 하게 되고요. 네. 항소심 결과에 다시 불복을 하게 되면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상고심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네. 상고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그 문제가 있었는지만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민사소송법과 상고시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률에서 정한 상고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할 네.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심리 불속행이라는 겁니다. 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네. 상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변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 불속행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에 기해서 청구를 하고 있고 이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라고 보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봐서 심리 불속행 행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사례들로 미루어봐서 심리 불속행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유사한 사례도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 뭐 조금 전에 제가 상고 사유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고 사유에서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관하여서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 불속행이 아니라 심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균도신의 가족의 경우에는 갑상선암과 원전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을 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틀린데 심리 불속행의 이유 하나만으로 판결 내지 않고 그에 대해서 대법관님이 이유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주민의 건강권 문제로 싸워낸 건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되는 상고 이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입장이네요, 저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2심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절차가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이 더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참. 어려운 법률 용어라서 저희들도 뭐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1, 2심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들 대법원에서 따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8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소송을 이어오면서 가족들 참 고생 정말 많았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건강은 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암이잖아요. 네, 균도 아버지는 2014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뭐 건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계시고, 균도 어머니도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지금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균도는 10대 때 만났는데 벌써 30살이 되어서 이제 또 아직도 여전히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세 분 다 건강해야 될 텐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뭐 다시 손써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균도신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이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대법원이 이를 심리 불속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균도 내 소송도 있지만 이것 이외에 이어서 그 주민 618명이 지금 부산지법에 이어서 공동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균도 내 소송이 중요한 거였죠. 네, 그렇죠. 이 결과가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 결과를 떠나서 방사능으로 입었던 피해 주민들 사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서 인근에 계속 편안하게 살 수 있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견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어쨌든 억울함이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주민들 대상으로 또 방사선 건강 영향 평가를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